최근에 사이즈가 많이 크신 분들 수술을 연달아 하게 돼가지고 고도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제가 비만 상담을 이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식사량이 좀 너무 과하거나 활동량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비만도가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살찌게 하는데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요요입니다. 단기간에 무리한 감량을 했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런 요요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본인이 유지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또 이런 시도를 반복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살짝 살쪘을 때와는 다른 훨씬 더 큰 증가로 아주 곤란하게 이렇게 상황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한 식이 감량이 제일 나쁜 영향이 되고, 또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좀 무리하게 많이 썼다가, 그러니까 굶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요요를 발생시키게 되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주사제들은 기존에 썼던 먹는 약보다는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비용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약물이 좀 끊어지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요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요가 비만도가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찌는 성향이 더 강한 분들한테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강한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강하게 하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인다거나 활동량이 너무 많이 늘린다거나 뭐 약을 또 굉장히 좀 심하게 약을 먹어본다거나, 요요 성향이 더 강한 분이 더 요요가 많이 생기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이런 극기훈련 같은 이런 과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찌는 성향이 강한 것은 평생을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그러니까 평생 뭐 지속 가능한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나는 만큼의 지방을 보완하고 살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무리한 감량은 지방이 아닌 수분의 감소를 만들면서 몸이 상했다가 요요만 키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무리한 식단, 사실은 뭐 식단도 아니고 그냥 굶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 운동을 과하게 시켜서 감량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극적인 이런 광고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지속하지 못할 어떤 그런 노력들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빠른 효율적인 어떤 감량을 위해서는 의학적인 도움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을 잘 사용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제가 뭐 살찌는 성향이 강한 편은 아닌데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병원 측에서 이제 11시쯤에 야식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몇 년 동안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전문의가 되고 이제 레지던트 힘든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11시 정도 되면 이제 야식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욕을 조절해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초기 약물이죠.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결과가 좋아서 제가 이제 식욕 조절도 좀 되고 약도 이제 잘 끄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장점을 살려서 잘 이용하시면 약물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만용으로 쓰이는 약의 처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량의 약물을 초반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추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뭐 약을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가 또 이제 차차 끊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빡 끊어져서 약을 안 먹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들도 문제지만 이 수가적인 게, 어떤 시스템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진료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물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처방해준 의사와 소통이 잘 되는 분하고 지속적으로 좀 상의를 해가면서 가능한 그렇게 좀 좋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이런 주사제들도 현명하게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술적인 도움이 있죠. 장의 일부를 뭐 어느 적정한 양을 제대로 이렇게 절제해내는 그런 큰 수술이 있죠. 비만도가 워낙 심한 분들은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또는 뭐 장의 일부를 이렇게 묶어 조여주거나 아니면 풍선을 넣어서 볼륨을 좀 줄여주거나 이런 좀 간단한 시술들이 있고요. 외국에서는 그 내시경으로 위 내벽을 이렇게 변성을 시켜서 기능을 억제하는 이런 수술도 뭐 있다는데 뭐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을 보지는 못했고요. 이런 간단한 시술들은 간단하니까 장점이 있긴 한데 제가 경험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좀 시간이 적당히 흐른 다음에 다시 살이 찌는, 그러니까 수술의 효과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굉장히 좀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좀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수술에 비견되는 좋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방흡입입니다. 지방흡입은 이전에 식욕을 감소시키는 또는 음식의 흡수를 좀 줄여주는 이런 약물들이나 수술과는 전혀 이론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죠. 지방흡입은 직접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좀 줄어들고 또 지방세포는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분화하는 게 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지방세포 개수를 많이 줄여놓으면 혹시라도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흡입을 한 부분은 지방세포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살찌는 성향이 좀 더뎌지죠. 제가 이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전에 수술했던 분도 다른 부위를 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데 이전에 수술했던 분이 훨씬 더 덜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감량을 해놓으면 요요의 위험성이 많은데 지방흡입은 반대로 오히려 덜 찌게 하는 이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특히 지방세포가 더 늘어있어서 문제라는 이 고도비만인 분들한테는 더 의미가 크겠죠. 물론 지방흡입 하면서 뽑아낸 어떤 지방의 양,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뽑아낼수록 이 예방적인 효과는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체중이 어떤 늘어나는 상황을 지방흡입이 막지는 못하죠. 전체적으로 체중 늘어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제 지방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뭐 그걸 줄이는 작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식이나 운동, 뭐 필요하면 약간의 약물의 도움을 받는 지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과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방을 하면 사이즈가 일단 왕창 많이 줄어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식이나 운동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더 무리하지 않고 좀 더 느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승 조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흡입이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내용물을 이렇게 많이 제거했을 때 남는 여유가 되는 이런 피부 거죽이 처지거나 찌그러지게 되잖아요. 뭐 수술이든 심지어 운동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대한 상상들이 많으신데 지방만 줄어드는 거지 피부의 거죽의 면적이 줄지는 않잖아요. 지방흡입 할 때 이 피부의 거죽을 안쪽에서 자극을 해서 수술 중에 이거를 좀 줄여주는 리프팅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흡입의 뭐 순수한 의도는 아니죠. 지방흡입을 하면서 경험이 많은 시술자들이 이런 피부 리프팅 작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절제로 줄여내는 이런 것과는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지방만 감소되는 것보다는 피부의 상태가 훨씬 더 좋게 되죠. 모양이 좋죠. 고도비만인 분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볼륨을 뭐 일반적인 살짝 살쪄 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리한 상황, 지방 세포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장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분들보다 남는 여분의 피부 거죽이 더 많잖아요. 이거를 리프팅 작업을 해서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지방흡입이 고도비만인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억제하는 살면서 그런 효과는 아니고 또 비용이 상당히 좀 들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조금 며칠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비만도가 심한 분들한테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지방 흡입이 고도비만인 분들을 할 때는 힘들겠죠. 수술 자체도 좀 힘들고 많은 양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남는 거죽이 좀 많아지니까 이걸 좀 조치해주는 어떤 리프팅 시술도 좀 더 오래 걸려야 되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시술자의 경험과 역량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고도비만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 오랜 경험이 있는 시술자를 만나서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